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2026년 전기차 혜택 딱 30초로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비 보조금은 최대 650만 원까지 나옵니다. 작년과 비슷하죠. 둘째, 차량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다행히 140만 원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셋째,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이론상 차값에서 최대 1,0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1,000만 원이나? 당장 계약해야겠네? 이 숫자만 보면 당장이라도 전시장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시각 2026년 1월 12일 전시장 테이블에 앉은 34세 직장인 김대리의 표정은 마치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처럼 심각합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르신 모델은 그 혜택을 다 못 받습니다. 딜러의 이 한마디가 김대리의 뼈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건 최대 혜택이라는 숫자 뒤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수많은 단서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배터리 효율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충전 속도에 따른 페널티, 여기에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 폐차 조건까지. 심지어 올해부터는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완전히 종료되면서 전기차 유지비가 깡패다라는 말도 옛말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김대리의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 찹니다. 기름값 아끼려다 차값으로 더 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배터리 때문에 똥값 되는 거 아니야? 숫자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현실은 씁쓸한 2026년의 전기차 시장. 단순히 보조금 얼마 준다는 뉴스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몇 년 뒤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조건표는 저희가 다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영상 하나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전기차 구매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김대리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 단순히 본인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통계는 조금 차갑고 냉정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의 전기차 판매량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23년까지 수직 상승하던 그래프가 2024년부터 갑자기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캐즘, 대중화 직전의 일시적 침체기라고 불렀죠. 곧 반등할 거야 라는 기대와 달리 2025년의 성적표는 꽤 아팠습니다. 폭발적이었던 성장률은 1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재고가 쌓인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충전 스트레스 없고 연비 좋고 중고가 짱짱하다. 이 실용주의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작년 안에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기차로 바로 가기엔 무섭고 내연기관은 촌스러운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여기서 김대리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통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잔존 가치, 즉 중고차 가격입니다. 신차 뽑고 3년 뒤에 팔면 얼마나 받을까? 내연기관 차나 하이브리드는 3년 뒤에도 60에서 70% 가격을 방어하지만 전기차는 평균 45%에서 50%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델이 속출했습니다. 7천만 원 주고 산 차가 3년 뒤에 3,5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전기차가 그런 건 아닙니다.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거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모델은 그나마 버텼지만 소위 가성비를 내세웠던 보급형 모델들은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배터리 수명에 대한 불신, 급변하는 신기술 때문에 구형 모델이 소외받는 현상. 이게 바로 2026년 1월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정부 보조금 몇백만 원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대파할 때 1,000만 원, 2천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것이 지금 김대리가 선뜻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더 깊은 구조적인 함정이 있는 걸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김대리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 어디선가 겪어본 적 있지 않으실까요? 시간을 딱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 전후 대한민국 도로를 지배했던 단어는 바로 클린 디젤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제조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힘 좋고 연비 좋은데 환경까지 생각한다. 저공해 혜택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앞다퉈 디젤 세단을 계약했죠. 하지만 그 결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뒤 클린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도심 진입이 금지되고 환경 부담금이 부활하고 중고차 가격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대리의 삼촌도 그때 산 디젤차를 헐값에 넘기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죠. 지금 소비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밀어주는 전기차, 나중에 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전기세 올리고 보조금 끊고 나중엔 폐배터리 처리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어쩌지? 또 하나의 평행이론은 바로 초기 스마트폰 시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이폰 3GS를 샀는데 불과 1년 만에 아이폰 소가 나오면서 내 폰이 순식간에 구형 벽돌이 되었던 그 허탈함.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번 충전으로 1000km 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는데 충전 속도가 2배 빠른 800V 시스템이 표준이 된다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돈 들여 산 최신형 전기차가 2, 3년 뒤엔 구형 충전기를 찾아 헤매는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기술의 과도기에서 소비자가 짊어져야 할 얼리어답터의 세금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클린 디젤의 배신, 그리고 스마트폰의 급격한 진화. 이 두 가지 역사적 교훈이 2026년 김대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걸까? 아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과감하게 베팅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의 진짜 원인, 그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김대리가 지갑을 닫은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시장에 안고 있는 세 가지 구조적 엇박자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엇박자는 배터리 기술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가성비의 LFP 배터리와 고성능의 NCM 배터리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단 저렴한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는 환경에 덜 친화적이라며 보조금을 깎아버렸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딜레마입니다. 싸게 사자니 보조금을 못 받고 보조금을 다 받자니 비싼 차를 사야 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격의 덫에 걸린 셈이죠. 두 번째는 충전의 배신입니다. 뉴스에서는 급속 충전기 50만 대 돌파라고 자화자찬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김대리가 사는 아파트를 볼까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완속 충전기 자리는 이미 만석입니다. 급한 마음에 급속 충전소를 찾아가도 셋 중 하나는 고장, 나머지는 충전이 끝난 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전화를 안 받기 일쑤죠. 내 돈 내고 충전하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편리하려고 산 차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프라의 역설입니다. 마지막,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동차의 스마트폰화입니다. 과거 내연기관차는 잘 관리하면 10년, 20년을 타도 클래식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마치 2년마다 바꿔야 하는 스마트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멀쩡한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거나 새로운 자율주행 칩셋이 나오면 내 차는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자산인가? 소모품인가? 우리는 지금껏 자동차를 부동산 다음 가는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전기차는 점점 비싼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소모품을 선뜻 살 수 있는 강심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자의 망설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판을 짠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요? 김대리가 골머리를 앓는 이 혼란의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표정 관리를 하며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리드 진영입니다. 전기차는 아직 불안해. 하지만 기름만 떼기는 싫어. 이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죠. 전기차 전환을 늦췄다고 비판받았던 토요타나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은 2026년 현재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수록 하이브리드의 가성비는 상대적으로 더 빛나니까요. 두 번째 승자는 공포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배터리 진단 및 인증업체들입니다. 중고 전기차 가격이 똥값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배터리 수명을 믿을 수 없어서입니다. 이 불신을 해결해주는 기업들이 새로운 권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증서 없으면 제가 못 받습니다.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배터리 건강진단서는 집문서만큼이나 중요한 서류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눈물을 흘리는 쪽은 명확합니다. 바로 어설픈 전기차 올인 기업과 초기 구매자들입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테슬라와 중국 BYD가
살아남을 놈만 남으라며 가격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래 싸움의 애매한 성능의 중소 전기차 브랜드들은 새우 등 터지듯 무너지고 있고, 그 차를 샀던 소비자들은 AS조차 받기 힘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판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돈은 혁신에서 검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뜬구름 잡는 미래 기술보다 당장 내 지갑을 지켜줄 확실한 대안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김대리가 지금 느껴야 할 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 물줄기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이후 이 판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이제 미래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김대리님, 그리고 예비 전기차 오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오늘 계약한 그 차가 3년 뒤 2029년엔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지 미리 가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고체 배터리의 역습입니다. 2027년 말 뉴스 소포가 뜹니다. 삼성 SDI, 토요타,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양산 시작. 한 번 충전에 1000km를 가고 화재 위험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고민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폴더폰 시절에 아이폰이 등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장님, 이건 구형 액체 배터리라 매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금 청구서의 도착입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세금도 싸고 톨비도 반값이죠. 하지만 도로 위 전기차가 20%를 넘어서는 순간 정부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줄어든 유류세, 전기차도 도로 이용료 내세요. 2028년경 GPS 기반의 주행거리세가 도입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충전 요금까지 오르면 기름값 아끼려고 전기차 탄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미래 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아예 싸고 막타는 소모품형 저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로 계속 진화하는 구독형 프리미엄 전기차, 이 둘 사이에서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한 성능을 가진 전기차들은 설 자리를 잃고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사라는 거야? 평생 걸어 다니라고? 화나시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도 내 돈을 지키며 스마트하게 전기차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생존 공식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지금부터 김대리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2026년판 실전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김대리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입니다. 2026년에 혼란스러운 전기차 시장. 이곳에서 호구가 되지 않고 승자가 되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전략, 폭탄 돌리기 전법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반납형 장기 렌트나 리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3년 뒤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변할지, 중고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무시무시한 감가상각의 위험을 내가 떠안지 말고 금융사에게 넘기세요. 3년 타고 반납하겠습니다. 이 계약 한 줄이면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든 말든 김대리님은 쿨하게 차 키만 던져주고 새 차로 갈아타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전략, 반값 죽죽전법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3년 된 중고전기차를 노리세요. 전기차 배터리 보증 보통 10년에 16만 킬로미터 이상 해줍니다. 3년 된 차라면 아직 보증이 짱짱하게 남아있. 신차 가격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진 가격에 사서 남은 보증 기간 동안 실컷 타고 다니는 겁니다. 가장 큰 감가를 이미 첫 차주가 맞았기 때문에 내가 팔 때는 손해가 훨씬 적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세 번째 전략, 안전한 징검다리입니다. 충전 스트레스가 죽기보다 싫다면 굳이 지금 전기차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현금화가 쉽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하이브리드로 가십시오. 앞으로 3, 4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고 충전 인프라가 완벽해질 때까지 하이브리드라는 든든한 다리 위에서 시장을 관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꼭 신차를 사야겠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 OTA 업데이트가 잘 되는 메이저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판매량이 받쳐주는 모델을 고르십시오. 나중에 중고로 팔 때 아직도 업데이트 해주는 차와 버림받은 차의 가격 차이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테니까요. 자, 이제 선택지는 명확해졌습니다. 무턱대고 지르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행 환경, 자금 상황, 그리고 성향에 맞춰 가장 안전한 배팅을 하는 것. 그게 바로 2026년 스마트 컨슈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 끝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굳이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조금 100만 원, 감가상각 10%, 충전비 몇 푼. 하지만 잠시 계산기를 내려놓고 김 대리님이 처음 차를 사려고 했던 그 순간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차에서 나는 설레는 가죽 냄새, 조용한 전기차 안에서 듣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주말에 가족을 태우고 떠나는 여행의 편안함. 우리가 지불하려는 돈에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경험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평생 10년 된 중고 경차만 타거나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정답일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우리가 전기차를 고민하는 진짜 이유는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경험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 때문 아닐까요? 지금 사면 손해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내가 3년 동안 누릴 쾌적함과 즐거움보다 크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감가상각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통장 잔고는 지킬 수 있겠지만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자리에 머물 겁니다. 결국 최고의 선택은 가장 싼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가장 가슴 뛰는 차를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아니면 중고차든 말이죠. 계산을 치밀하게 하되 결정은 당신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차는 기계지만 그것을 타는 건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2026년 1월 혼란의 도가니인 전기차 시장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요약하며 마칩니다. 첫째, 뉴스에 나오는 최대 보조금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살 차의 배터리 등급과 내 상황에 맞는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둘째, 감가상각이 두렵다면 소유의 집착을 버리십시오. 반납형 리스나 이미 가격이 빠진 중고차 혹은 가격 방어가 튼튼한 하이브리드라는 훌륭한 대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셋째, 모든 계산이 끝났다면 그 뒤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가장 비싼 차는 잘못 산 차가 아니라 사놓고 남의 말을 휘둘려 후회하며 타는 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저희 돈이 되는 경제학이 준비한 2026년 전기차 실전 구매 체크리스트는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과 멘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진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